그러면서 한 번만 더 나라의 위기를 내가 막겠습니다 하면 만들었잖아. 한 번 더 했잖아. 근데 그 한 번이 목표가 아닌 거야. 또 봐봐. 또 장기집권 가는 방법. 세계적 분위기가 바뀝니다. 세계적인 분위기가 데탕트, 화해의 시대가 들어섭니다. 69년, 71년 요때쯤에 세계가 어떤 분위기냐면 중국이 문을 열어요.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안 좋아져.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가 안 좋아져.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가 좋아지는 거야. 갑자기 관계가. 관계가 개선되면서 봐봐. 중국과 소련이 중소가 국경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련이 막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막 계획까지 나오게 되고 그 사이가 안 좋았어 둘이. 그런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독특이라는 건 어떤 정책을 펼친다는 거야.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 개입을 우리는 축소하겠다.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서로서로 인정하겠다. 그러면서 핑퐁 외교 막 탁구하는 거야. 중국이 탁구 잘하잖아. 미국과 막 탁구하면서 서로서로 문화적 교류를 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뭔가 화해의 분위기를 확 여는 겁니다.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. 누가요? 박정희와 김일성이. 김일성도 이해하고요. 어떻게? 자, 봐보세요. 자, 갑자기 둘이 있잖아.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뭐 한다? 7.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다.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, 이게 통일 시험 문제로 아주 잘 나온 문제인데 7월 4일 날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. 이때 중앙정보부 부장이 이후락이었는데 이후락이 평양 갔다 와요, 몰래. 물론 그 당시에 뉴스에 말하고 그러지 않았지만 평양에 가서 직접 김일성 만나고 옵니다. 그 정도였습니다. 자,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 민족이 통일로 나아갈 방향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. 첫째, 자주 통일, 평화 통일, 민족의 대단결이라는 세 가지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합니다. 그 다음에 남북한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절위원회도 만듭니다. 자, 그런데 잘한 것 같잖아, 뭔가. 통일을 잘한 것 같잖아. 근데 요거를 이용합니다. 야,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잘 읽어야 됩니다. 저 뒤에 담긴 이유, 의미가 뭘까? 자, 봐봐. 남북 모두 체제 강화에 이용했다. 결론은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. 북한은, 자 봐봐. 내가 김일성이야 만약에. 그럼 북한 입장에서 봐봐. 여러분 지금 남조선의 동무들과 이런 거를 합의했습니다. 우리가 통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남조선한테 밀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야? 나 김일성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됩니다. 이런 거. 결국 자기 권력 강화를 나가는 거죠. 주체 사상이라는 게 이때 등장합니다. 이때 등장하면서 김일성을 거의 그냥 하나의 대장 정도가 아니라 신격화하는 거죠. 우상화하는 거죠. 반대로 박정희도 그렇게 이용합니다. 박정희도 어떻게 해요? 지금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요때쯤 되면 이제 남한이 북한을 막 이겨서려 하거든, 경제를.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밀리면 안 된다. 지금 저를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으쌰으쌰 해야 된다. 그러면서 자기 권력, 유신헌법이라는 게 나오죠. 한마디로 내가 계속 하겠다. 그러니까 유신헌법 봐봐. 대통령을 71년에 했는데 유신헌법이 72년에 나와요. 이건 뭐야? 또 법을 바꿔버린 거야. 4년 이런 게 아닌 거야 이제. 4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법을 또 바꿔. 그래서 한국 상황에서는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. 그럼 한국의 민주주의가 뭔데? 내가 계속 가니까 너가 믿고 따라와 이겁니다. 우리나라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. 우리나라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해, 따라와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자율성, 막 까라면 까라 이런 스타일이 많은 거야. 군인 스타일. 안 되면 되게 해라. 안 되는 건 안 될 수도 있어요. 우리나라는 그런 이상한 군인 정신들이, 군인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거를 가져오는 거죠. 한국적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거죠. 통일주체 국민의힘. 이게 이제 체육관 같은 데서, 강당 같은 데서 사람 뽑는 겁니다. 통일주체 국민의힘. 임기가 6년. 와.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해.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긴급조치 1호. 이러면 긴급조치가 뭐냐면 법 위에 법이야. 법이 있어도 상관없어. 얘가 나한테 뭐 이상한 소리 한다. 잡아들여. 긴급조치 1호 발령나는 거야. 잡아들여. 다 잡아들이는 거야. 이런 것, 이런 권한들을 마구마구 가져오는 거야. 그래서 72년도에 또 대통령이 당선돼요. 그러니까 1년 만에 법이 바뀌어서 다시 당선되는 거야. 8대 대통령. 그 다음 6년이었잖아, 아까 임기가. 또 한 번 더 합니다. 9대
근데 이 과정에서 모든 박정희의 부하들은 박정희의 이런 스타일에 동의했을까? 아닙니다. 동의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. 차지철처럼 각하가 곧 국가다. 그래서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짐이 곧 국가다. 누구였어요? 루이 14세. 뭐 그런 걸 어디서 들었는지 각하가 곧 국가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차지철 같은 사람은 절대 충성파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았습니다. 김종필 사이 벌어집니다. 김종필 더 이상 박정희를 안 따라간다고. 그리고 박정희의 스타일은 2인자를 키우지 않습니다. 자기의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다. 본인 그 2인자로 누가 들먹여진다. 만약에 뭐 박정희 2인자로 누가 들먹여진다. 그러면 굉장히 언짢아했습니다. 그리고 쫓아내버리거나 그럽니다. 그래서 김종필도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. 나중에. 자, 이 과정에서 그러면 봐봐 8대 됐죠. 9대까지 됩니다. 78년도. 자, 됐습니다. 근데 이 과정에서 보세요. 김대중은 눈에 가셨잖아. 김대중은 유신 반대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어. 마대 포대 같은 담아가지고 배 타고 나가가지고 바다에 떠질 뻔했어. 근데 미군이 미국 정보부가 헬리콥터 타고 가가지고 빛을 비춰버린 거야. 알고 있었다 미국이. 그 김대중은 죽을 뻔했어. 여러 번 죽을. 근데 김대중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. 자, 그 다음에 민청 학년 사건, 인혁당 사건 전부 청년들, 학생들이 박정희의 이런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다 빨갱이로 몰아가 버립니다. 이들을 시위를 잡아갑니다. 그 다음에 장준하 선생, 유명한 어떤 뭐랄까요, 이렇게 제야에서 시민 활동을 하던 지도자인데 장준하가 포천에 어디에 등산을 하다가 실족사를 당합니다. 근데 그게 되게 의문이 많아. 좀 막 발 잘못 뛰어서 빨리 죽었다고. 산에서 등산하다가. 근데 장준하 죽음에 의문이 많습니다. 진짜 그랬을까? 누가 밀었을까? 어떻게 했을까? 에 대해서 장준하도 의문사를 죽게 되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3.1 민주구국선언이라 해가지고 이 어떤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한.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60년대에는 그래도 막 이렇게 뭐 온 나라가 막 살벌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70년대는 굉장히 세게 눌러버려요. 사람들의 기본권을 눌러버려요. 지금은 우리가 막 대통령 이름을 무슨 뭐 동네 개 이름처럼 막 마구마구 부르지만 그 시대 박정희 시대 때나 전두환 시대 때 막 대통령 막 술자리에서 막 욕하고 그러면요 비추루스로 잡혀갑니다. 그런 때가 아닙니다. 자 그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78년 지났죠.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 시대입니다. 이때가. 자 79년에 YH 무역 사건. 자 이게 뭐냐면 YH 무역 상사라는 회사가 있어요. 회사에 있는데 여자 노동자들, 옛날에 여자 노동자들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으로 여공. 근데 여공이라는 표현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여공이라고 불렀어요. 그 여자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았어. 그 시위를 했는데 회사에서 막 다 밀어붙여서 막 오히려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경찰 동원하고 이러니까 이 여자 그런 화가 나가지고 신민당 당시의 야당입니다. 야당 김영삼이 있는 당 김영삼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한 거야. 그 김영삼이 막 우리나라 기자들은 다 지금 언론 통제 당하고 막 박정희 정부에 막 이렇게 있어 외신 기자를 불러가고 김영삼이 막 다 까발리는 거야. 박정희 정부 잘못하면 까발리니까 박정희 화가 나가지고 저 새끼 제명해 국회의원 잘라. 왜? 이런 거 발동할 수 있잖아. 법위에 뭐 국회의원 잘라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김영삼의 정치적 무대가 어디냐면 정치적 고향이 어디예요? 김영삼이 저기 어디냐 거제도 출신입니다. 거제도에 가면 김영삼 그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. 거제도에 가시면 그러니까 김영삼의 주 무대가 경남이란 말이에요. 경남. 자기의 정치적 고향 경남 부산입니다. 부산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 부산과 마산 쪽에서 시비가 일어납니다. 박정희 정부에 저항하는 거죠. 김영삼을 다시 복권시켜라 하는 거죠. 그런데 막 그러고 있으니까 박정희가 계엄령을 확대해버리고 선포하고 확대하는. 자, 그 과정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있죠. 남산의 부장들. 그 영화에 보면 이병헌 나오는 영화에 보면 결국은 김재규 중앙정보부 당시 부장의 김재규가 누구를 쏘았다고? 차지철을 쏘아버리고 박정희도
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11.6 사건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피살을 당합니다. 자, 뭐 이것도 뭐 많은 다양한 재밌는 얘기도 있지만 생략하고 아무튼 피살을 당합니다. 자,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재규는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을까?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여러 김재규의 행보를 보면 뭐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김재규가 박정희를 피살했던 그 사건을 담당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두한이었던 겁니다. 별 2개. 전두환 그 당시 별 2개. 그 전두환이 그걸 이제 갖게 되면서 이 신군부라고 하죠. 신군부. 새로운 군부. 그러니까 박정희 군부를 구군부라면 새로운 신군부가 권력을 불과 얼마 만에 2달도 안 되죠. 2달도 안 되죠. 그래서 그럼 대통령이 피살됐기 때문에 당시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거 있죠. 요거잖아.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모든 결정을 하는 거야. 여기에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이 됩니다. 그 최규하가 10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. 10대. 근데 최규하는 얼마 안 해요. 그리고 최규하도 별로 뭐 그렇게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. 보면.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여러분 훌륭한 리더인지는요. 위기에 처했을 때 보면 압니다. 장면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? 5.16 일으켰을 때 숨어버리면 돼요. 순정원으로. 그런 거는 위기잖아요. 여러분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선장 제일 빨리 도망갔잖아. 그 무슨 그게 선장이야.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여러분은 그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나이쯤에 나왔어요.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을 보면 그 영화에 어떤 유명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보면 선장 배와 함께 가라앉습니다.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.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. 그리고 다 그 되게 멋있었어요. 그리고 그 음악 무슨 찬송가를 연주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. 그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그 죽을 때 이제 인사하고 음악까지 떠나는데 마지막 한 명이 남아서 계속 막 연주를 하니까 그 음악 연주하는 여러 그 뭐 바이올리니스트랑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연주를 합니다. 마지막까지. 와 어떻게 저를 살 수 있을까? 근데 그 케이트 윈슬렛의 그 약혼 그 남자는 지 혼자 살라고 그런 식으로 배 타고 이런 것도 보죠. 그러니까 항상 보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. 말로는 다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말로는 아는 거 다 떠들 수 있다. 근데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. 항상 보면 자 그래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고 우리의 이태신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은 두한이한테 밀렸죠. 결국 장태환입니다. 그 당시 수도경비사령 지금은 수도방위사령관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수도경비사령관인데 수경사 사령관이 장태환 이태신으로 나간 장태환 사령관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 삼천교육대까지 끌려갔습니다. 전두환. 삼천교육대가 어떠냐면 완전 이제 개고생 시키는 겁니다. 군대 가서 막 그런 것까지 그런 수모를 당하게 했죠. 실제로. 자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.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영상을 마무리.